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홍보대사 이루리 팀입니다. 올해 3월 처음 저희가 인사드린 것이 어제만 같은데 벌써 대학생 홍보대사로서 마지막 활동입니다. 저희 이루리 팀에서는 대학생들의 멘토링, 사회리더 대학생 멘토링을 시작으로 안전하게 일하는 국가근로 장학금, 이루리 팀의 컨텐츠였던 이루리 라디오와 팀원과 함께하는 활동의 기록들, 그리고 시험기간 브이로그 등 지금까지 한국장학재단의 대표 사업인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포함한 한국장학재단의 여러 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영상 준비해보았습니다. 이제 한 해가 지나고 졸업을 앞두셨거나 이미 학기와 취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계신 분들이 있었을 텐데요. 대학생의 신분에서 벗어나면 더 이상 한국장학재단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생의 지원뿐 아니라 대학생 이후에도 발생하는 어려움을 인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사업은 바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입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등록금과 생활비를 포함한 학자금을 대출한 후 바로 상환하는 것이 아닌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대출은 학기 도중 상환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공부하랴 알바하랴 다들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소득이 늘어난 시점부터 상환을 시작하기 때문에 다른 대출보다 부담이 덜 하겠네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대출은 등록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로 구성되어 있으며 등록금의 경우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 금액을 대학 수납 계좌로 직접 지급하고 생활비의 경우 학기당 150만 원 한도 내의 금액을 본인 계좌로 지급합니다. 대출 최소 금액은 두 대출 모두 10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대출 금리는 2021년 2학기 기준 1.7%입니다. 상환 방법은 자발적 상환과 의무적 상환이 있는데 자발적 상환은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미 상환하는 것을 말하며 의무적 상환은 연간 소득 금액이 상환 기준 소득을 초과하거나 대출 중간에 상속, 증여 재산을 발생한 경우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대출 기간은 대출 승인 후 대출 원리금 전액 상환 완료 시까지로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사업에 해당되나요? 대출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내 고등교육기관 대학생 중에서 대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여야 하며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이수학점은 12학점 이상이 되어야 하며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생들이 해당됩니다. 저희가 자세히 알려드렸지만 꼭 대출 기준과 대출 상환금 또는 금리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꼭 확인해 보세요. 다음으로는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 신고 의무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후 상환 대출자라면 누구나 연 1회 이상 채무자 신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채무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채무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 채무자 모두 해당 신고에 의무가 있지만 해당 연도 말까지 채무를 완지할 경우엔 정기 신고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신고 기간은 정기 신고의 경우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수시 신고의 경우 소득 발생 시에는 즉시, 주소 또는 직장이 변경될 시에는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신고해야 하는 항목은 채무자 본인 및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 상황 및 금융재산 정보, 소득 정보, 소득 발생 사실, 소득의 종류, 연간 소득 및 사용자 등입니다. 해당 내용들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회원 로그인 후에 채무자 신고 화면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해외 이주자 신고 의무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해외 이주자 신고 의무의 대상은 취업 후 상하 학자금 대출 채무자로 해외 이주법 제4조에 따라 이주하는 경우입니다. 출국 3개월 전까지는 신고하셔야 하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후 전액 상황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전액 상황이 어려운 경우 연대 보증인 입보 및 분할 상환 약정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신고 서류로는 해외 이주 계획서가 필요합니다. 상환 의무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자면 해외로 이주하려는 채무자 또는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채무자는 출국 1개월 전까지 대출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고 원리금 상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환 방법은 전액 상환 혹은 연대 보증인 입보 및 분할 상환 전환 약정이 있습니다. 자세한 상환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신고를 하지 않고 해외 이주하거나 출국 후 1년 후까지 귀국하지 않는 장기 미상환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해외 이주에 관련하여 사실과 다름을 소명한 경우에는 담보 제공 후 분할 상환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외 이주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채무자에 대하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 유학생 신고 의무에 대한 설명입니다. 취업 후 상하 학자금 대출 채무자로 6개월 이상 해외 유학하는 경우 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출국 40일 전까지는 신고하여야 하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 유학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 서류로 해외 유학 및 원리금 상환 계획서, 학자금 대출 상환 이행 약정서,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빙 서류는 입학 허가서, 학원 및 연수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비자 등을 말합니다. 해당 채무자는 학업 계획 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까지 귀국하지 않을 경우 대출 원리금 전액은 상환해야 합니다. 학업 연장 등의 이유로 유학 기간을 연장할 경우 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연장 신고가 필요합니다. 상환 방법은 한국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상환이 가능하고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해외 유학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채무자에 대하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장기 미상환자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졸업 기준으로 봤을 때 학부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 내역이 없을 경우를 장기 미상환자라고 하고, 상환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졸업 후 상환 개시로부터 3년까지 상환액이 장기 미상환자의 해당 대출금 원리금의 5% 미만인 경우를 장기 미상환자라고 합니다. 장기 미상환자에 대하여 우선 재단이 대학별 학부 졸업 정보를 수집하고 장기 미상환 해당일 대출 원리금 5% 미만을 연 2회 확인합니다. 그리고 대상자를 구세청에 통보합니다. 그럼 구세청에서 재산조사 등 사후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후엔 재단과 구세청이 대상자별 소명 접수와 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조사란 장기 미상환자에 대해 구세청에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조사 결과 장기 미상환자의 소득 인정액이 상환 기준 소득 인정액을 초과할 경우 의무 상환액 납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재산 등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재산의 소득 인정액이 상환 기준 소득 인정액 이하임을 설명하는 경우 제외됩니다. 만약 장기 미상환자 조사 사전 안내문을 국세청이 발송하고 채무자가 5% 이상 입금 및 상환 처리를 할 경우 국세청의 자산조사에서 제외가 됩니다. 하지만 장기 미상환자 조사 사전 안내문이 발송되어 재산조사가 진행되고 재산 또는 소득이 인정되었음에도 미납하여 국세 체납 처분을 받게 되면 미상환 대출 원리금 전액 상환을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홍보대사 12기 경기 2팀 이루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